미국 경제에서 고용과 물가, 소비 등의 호조가 잇따라 경기 냉각에도 불구하고 건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학자금 대출 45억 달러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 대선 레이스에서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팬데믹 이후 일자리가 급증했거나 급감한 직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구의 물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세계 식량 생산에도 위기를 부르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고용과 물가, 소비 등의 호성적이 잇따르고 있어 앞으로 상당 기간 경기 냉각에도 불경기 우려 없이 건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9월에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로 고용 열기를 낸 데 이어 소비자 물가는 2.4%로 더 진정됐고 소매 매출은 예상을 뛰어넘는 0.4% 증가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9월 들어 고용 열기, 물가 진정, 소비 급증이라는 잇따른 호조를 보여 불경기 우려가 사라지고 건전 성장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9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4% 증가한 것으로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8월에 0.1% 증가해서 급등한 것이고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0.3%를 웃돈 것입니다. 9월에는 식당과 술집의 판매가 1%나 늘어났고 의류점도 1.5% 급증해 9월 호성적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전자가전제품은 3.3%나 급락했고 유가 하락으로 주유소 판매는 전달보다 1.6% 감소했으며 자동차 판매는 제자리했습니다. 9월에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은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계속 지갑을 열고 있는 배경은 역시 일자리가 안정되고 임금은 올라간 데다가 물가는 계속 진정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바잉 파워, 살 여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9월 들어 가장 먼저 발표된 고용 성적은 실업률이 4.1%로 내려가고 일자리는 25만 4천 개나 늘리는 고용 열기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어 발표된 9월의 CPI 소비자 물가는 2.4%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내려 추가 진정됐습니다. 미국 경제의 3대 요소인 고용과 물가, 소비에서 모두 호조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 상당 기간 경기 냉각에도 불구하고 불경기로 떨어질 우려는 거의 사라지고 2% 이상의 건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기별 설문조사에 응답한 66명의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 12개월 안에 불경기를 겪을 가능성은 30%에서 25%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향후 12개월간 일자리 증가는 한 달 평균 13만 400개로 분명 9월의 25만 4천 개에 비하면 냉각되겠지만 10만 개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계산했습니다. 물가도 계속 진정되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도 지속돼 올 연말까지 0.5포인트 더 내려가고 내년 한 해 1%포인트 추가 인하해 올 연말 4.4%에서 내년 말에는 3.4%를 기록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GDP 경제 성장률은 올 3분기 2.5%, 올 4분기 1.8%로 다소 냉각되겠지만 내년에는 서서히 개선돼 내년 3분기에는 2% 건전 성장으로 회복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기대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공서비스 종사자 6만 명 이상에게 학자금 대출 45억 달러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구제 혜택을 받는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수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목요일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약 6만 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 45억 달러를 추가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니셔티브에 따라 73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이 면제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한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대법원은 4천만 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없애려는 바이든의 계획에 6대3으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대안적인 제안은 현재 최근 연방법원 판결에 의해 차단되고 있으며 세이브 계획이라는 별도의 이니셔티브도 연방 항소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이러한 프로그램이 생존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데 다음 행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방어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며 민주당 후보이자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는 전자를 선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에 서명한 프로그램은 특정 비영리 및 정부 직원이 10년간 매달 상환한 후 연방 학자금 대출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3년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미국 근로자의 4분의 1이 자격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관리 부실과 낮은 수용률로 어려움을 겪었고 원래 의도했던 구제 조치를 받은 사람은 1만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교육부는 추후 연방 규칙을 업데이트하여 자격을 더 영구적으로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740억 달러의 학자금을 면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부는 약 500만 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에게 1,750억 달러의 대출을 면제했습니다. 미 교육부 장관 미켈 카르도나는 성명에서 미 전역의 대학생들에게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고귀한 소명일 뿐만 아니라 대출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확실한 경로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경쟁에 뛰어들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내년부터 큰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세제 혜택 확대이지만 타겟은 달리하고 있는데요. 두 후보의 부양자녀 세제 혜택을 한면택 기자가 비교 검토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자녀 양육에 드는 보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2024 백악관행 레이스에서도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거의 똑같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그 타겟 대상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첫째, 두 후보가 잇따라 부양자녀 1인당 $2,000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팬데믹 시절과 같이 해리스 후보는 $3,000, $3,600, $6,000까지, 트럼프 후보는 $5,000로 대폭 올릴 것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So as president, I'll not only restore that tax cut, but expand it. We will provide $6,000 in tax relief to families during the first year of a child's life.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팬데믹 시절 시행됐던 확장된 CTC,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복원하면서 신생아 첫 해에는 $6,000까지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팬데믹 시절에 확장된 CTC를 복원해 5세까지는 연 $3,600,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를 제공하고 신생아 첫 해에는 $6,000를 지급하겠다는 게 해리스 공약입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도 차일드 텍스 크레딧 확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Well, I was the one that did the child tax credit, and I do support it, and I want to have it. I mean, look, I'd love to see a child tax credit that's $5,000 per child, but you, of course, have to work with Congress to see how possible and viable that is. 트럼프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은 채 첫 임기에서 2배로 늘린 바 있다며 차일드 텍스 크레딧 확대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JD 벤스 부통령 후보는 현재 1인당 $2,000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5,00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의 대폭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자녀 양육에 드는 보육비가 대폭 상승했고 50대는 자녀 양육과 노부모 봉양을 동시에 짊어진 샌드위치 세대여서 이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그러나 두 후보의 타겟 대상과 방법론이 서로 달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방안은 연소득 홀부모 $200,000, 양부모 $400,000까지만 그 부양자녀에 대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고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극빈층에는 캐시로 환급해 주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방안의 주 목적 중 하나는 빈곤 퇴치로 잡고 있는데 확장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현금으로 제공할 경우 빈곤 아동을 360만 명이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후보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민들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 방안대로 시행되면 고소득층 부모들도 확장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돈을 거의 벌지 못해 소득세를 못 내고 있는 극빈층 10%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화당 측은 소득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극빈층에게 현금으로 환급해 줄 경우 의도적으로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양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팬데믹 이후 일자리가 급증했거나 급감한 직종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 직종이 역시 눈에 띄게 급증한 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미디어 통신, 마케팅 등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 산업의 변화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거나 많이 줄어드는 직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올 9월 현재까지 구직 구인 전문 회사인 인디드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46개 직종에서는 채용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 가장 많은 구인이 급증한 직종은 의사와 외과 의사들로 87%나 증가했습니다. 2위는 물리치료 직종으로 82%나 증가해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위는 퍼스널 케어, 홈 헬스 등 개인 돌보미 직종이 4년 반 동안 67% 증가했습니다. 4위는 도시공학으로 65% 늘어났습니다. 5위는 스포츠 직종으로 코치나 트레이너, 물리치료사 등이 48%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팬데믹 이후 4년 반 동안 일자리 구인이나 구직이 가장 많이 급감한 직종은 소프트웨어 개발로 31% 감소했습니다. 첨단업계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감원 태풍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정보 디자인과 문서화 직종으로 역시 31% 줄었습니다. 3위는 미디어 직종으로 4년 반 동안 23% 감소했습니다. 4위는 자동차 등의 기술자들로 역시 23% 줄어들었습니다. 5위는 마케팅 직종으로 4년 반 동안 22%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헬스케어가 가장 오랫동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첨단업계에서는 AI 인공지능의 등장과 발전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퇴색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인공지능 개발도 컴퓨터 등 첨단업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감하는 직종은 새로운 첨단업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팬데믹 이후 4년 반 동안 미 근로자들의 임금은 누적으로 2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중 소비자 물가는 21.4% 인상돼 미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플러스로 바뀐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물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 식량 생산에도 위기를 부르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세계물경제위원회는 물 부족 문제는 저소득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고소득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이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는 점점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식량 생산의 절반이 타격받아 국제사회의 미래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물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이미 물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그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물 공급 추세를 겪고 있는 지역의 거주민은 30억 명에 달하고 지하수 고갈로 여러 도시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 부족은 인간과 환경에 지진 효과를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향도 미칩니다. 세계물경제위원회는 기후변화와 토지관리 부실로 인해 깨끗한 물이 부족해지고 있고 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균 8% 감소로 이끌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 국가의 손실은 저소득 국가의 손실의 2배에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인 인도 북서부, 중국 북동부, 유럽 남부 및 동부, 미국 등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런던 대학교 교수인 마리아나 마주카토는 물 혁신에 대한 정부와 기업 간의 집단적 의지 부족,
그리고 물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시장 원리가 문제 중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은 가뭄, 홍수,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해 농업에 영향을 받고 일부 지역에서는 깨끗한 식수가 부족해지면서 물 관리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주는 허리케인 헬린의 여파로 물 부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세계 물 부족은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물 경제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물의 희소성을 인식하고 물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